네, 그럼 이번엔 지금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뭐 역대급 흥행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화 많이 받으셨나요? 아유, 뭐, 네, 좀 있으면은 대기번이 20명씩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코로나 방역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카카오 게임즈 일반 청약 증거금이 58조 6천억이라고 나오네요. 예, 예. SK 바이오팜이 30조 9천. 30조 대. 예. 예.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큰 적이었는데, 액수였는데, 최종 경쟁률이 1524대 1. 예. 이거 뭐 로또인데요, 진짜? 예. 당첨되면? 보통 청약 증거금이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 뭐 회사 같은 경우 16,000주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청약 증거금 한 1억 9,2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1억 9,200 큰 돈인데도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요즘에 뭐 그때 청약할 때 뭐 저축은행, 은행 난리가 났었어요. 돈 빼느라고. 넘어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셨는데 배정을 11주 정도 받았어요. 네, 11주니까 아까 24,000원이니까 24,000원 뭐 11주 배정 받아야 24만 원, 26만 원이잖아요. 네. 26만 원, 27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공모가 낮으니까 최소한 SK 바이오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2배로 가고 거기서 상한가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하루도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한 3배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은 27만 원의 3배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60만 원, 30, 60, 8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억 넣은 사람이 5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5주면은 한 10만 원 넘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15만 원, 20만 원인데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라는 거죠. 요즘에 1억 넣으면은 50만 원 벌거든요. 1년에. 이자가. 근데 한 번 나와서 30만 원, 40만 원 벌면 뭐 한 두세 번만 하면은 이자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정말 우리 이자가 정말 저금리네요. 예, 엄청. 그 이게 투자에 사람들이 전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돈을 주는 곳에 몰리는 게 다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그거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공모주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공모주 펀드는 저번에 SK 바이오팜 같은 거 할 때도 실제로 걔네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받거든요, 물량을.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뭐 30% 받으면 기관은 한 70% 정도 물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물량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SK 바이오팜 하나 가지고 4%에서 5%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0억을 가지고 왔으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그 단 한 건 가지고 발생이 된 거예요. 네. 근데 10억을 실제로 공모 투자를 했을 때는 한 1%, 1.5%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조금 모르신 분도 계셔서 그 그러니까, 팁으로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주에 매달리는 것보다 예. 경쟁이 치열한 공모주 펀드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좀 수익이 더 날 수 있다. 근데 요즘 펀드에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이율도 되게 희박한데 펀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나중에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거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 요즘에 계산하시는데요. 아까 공모주 펀드가 기본을 깔고 가는 게 50%를 가지고 있는 게 채권에 들어갑니다. 하이힐드 채권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잡아놓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 한 1%에서 뭐 0.5 사이, 특히 또 뭐 온라인으로 하면 좀 더 싸고요. 제가 직원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온라인 하면 더 쌉니다. 그러면은 그 수수료 0.5%에서 0.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거에서 하셔가지고 뭐 이거 아까 5% 나오면 빼고도 한 4%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잘 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58조라는 큰 돈이 들어왔는데 뭐 실제로 투자 공모주 그거 받는 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 58조 넘는 그 돈을 다시 재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요,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약간 자금의 성격상 공모주 자금은 그냥 공모주로 계속 있는 자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금들이 오면은 저희들은 뭐 모르는 상품들이 아까 얘기했던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시고 왜냐하면 뭐 그거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발행어음도 6개월짜리 뭐 1%대 뭐 2점 몇 %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접 주식도 해보시라. 뭐 이건 뭐 사실은 이런 장에서 이거 하시려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공모주 그럼 이런 거죠. 공모주에 투자해서 이제 받은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한 첫날에 이제 그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고 이제 세력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까? 근데 아까 SK 바이오팜을 예로 들면은 이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또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첫날 가격이 형성될 때 어느 시점에 그래도 내가 이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카카오 게임즈요. 네. 근데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첫날 우리 상장해서 처음에 시초가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시초가를 결정할 때 24,000원이면은 100%까지 결정이 됩니다. 딱 9시에 시작할 때 24,000원이나 48,000원으로 그냥 바로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팔 생각이 없죠. 뭐 물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48,000원 시작하고 그럼 딱 아침에 동시효과 끝나면서 바로 여기 또 상한가 붙어버리거든요. 48,000원에 30%. 그럼 3, 4, 뭐 한 6만 원대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기다렸다가 뭐 그 48,000원 붙고 그때 쫓아 붙어가지고 동시효과 때 쫓아 붙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마 잘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상. 왜냐면은 SK 바이오팜도 그 당시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신 나오고 막 이럴 때였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주가가 한참 떠 있을 때인데 새로운 게 나타나서 더 그랬던 거고, 이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언택트 때문에 게임즈도 NC 소프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뭐 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꼭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고가에라도 살 거 아닙니까? 더 높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근데 그러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가 흐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상장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요? 네. 좀 그건 어렵긴 한데요. 근데 그 예를 들면 SK 바이오팜을 말씀드릴게요. SK 바이오팜도 처음에 상장하고 한 3, 4일 동안 해서 뭐 27만 원까지인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딱 했다가 스톱해서 쭉 지금 한 달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4만 원, 15만원까지 내려왔었죠. 이 잘못 쫓아가면 여기에 걸리면 큰일이고요. 근데 14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SK 바이오팜이 지금 이제 9월 11일서부터 코스닥에 이제 정규 종목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관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코스닥 50, 뭐 150 종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고객이 잡을 때는 이제 처음에 쫓아가는 건 사실은 이제 공모주나 이런 것들은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수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 수급을 잘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으면은 조금 한 단계 죽었다가 여기서 살 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상승 시점이 아니라 하락하는 시점에서 하락해서 다시 이제 터닝하는 시점에 도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상승 근데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미친 투자 패턴, 미친 패턴 그거대로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상한가에도 뭐 상관없다라고 쫓아가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공모주에 대한 이 관심이 물론 이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회사의 그 주식들이 공모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후에 또 빅히트라는 뭐 이거 저로의 그 세계 그 아주 요즘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BTS가 소속돼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사실은 이제 BTS의 그 앨범을 다 봤습니다. 직접 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기 그거 위해서 보고 또 이제 다른 블랙핑크 뭐 이런 쪽도 우리나라의 K-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근데 대단하더라고. 정말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이렇게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저는 조금 약간 전율 같은 게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K-팝이 대단하구나. 아까 빌보드 차트 100에서 1위를 했잖아요. 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K-바이오, K-팝이 먼저 떴잖아요. 그죠? K-팝으로 인해서 뭐 K-바이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케이팝의 뭐 시초는 뭐 2010년서부터 시작했겠죠. 뭐 싸이가 제일 먼저 떴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빅뱅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는데, 저는 그 BTS 아미들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도 이제 투표 그 저기 하는데 이제 트럼프 하는데 그때 뭐 아미들이 그 차단을 시켰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대중력을 갖고 있느냐죠, 파워를. 그래서 예, 그래서 BTS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상장을 하면 3조대에서 시작을 하면은 뭐 거의 한 10조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아이디어에서 저는 그래서 뭐 넷마블이 요즘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넷마블이 예. 이쪽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 거죠? 넷마블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초창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2천억을 넣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이슈로 많이 올라와서 2배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넷마블이 또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어쨌든 그래서 네.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저희가 그 바이오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총액이 우리 전체 뭐 2천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코스닥 거래소 2천조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2천조 시장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이 한 200조 정도, MS가 한 10%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엔터테인먼트 쪽은 게임주들은 비싼 게 많아요. NC소프트,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은 뭐 40조, 20조대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 K-팝에 주관된 이런 노래라든지 음원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 데가 뭐 딱 3개사 있잖아요. YG 엔터, 그다음에 뭐 JYP, 그다음에 SM 요 3개였거든요. 근데 이 3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1조 2천억에서부터 시총 8천억대까지 지금 1조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3개를 합쳐야 3조, 다 합쳐야 5조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히트가 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총 10조까지도 가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가면은. 그럼 10조까지 가면은 지금 1조 하고 있는 이 밑에 있는 3가지 게임 회사들.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종목을 하나 좀 좋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그 블랙핑크잖아요. 예, 제가 사실 블랙핑크 팬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사심도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그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거기서 보니까 무슨 게 나오냐면은 그 4명의 그 저 가수들이 근데 옷을 계속 바꿔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그 한복 때문에도 유명했죠. 하우투라인가? 그래서 이제 한복 때문에 유명했는데 그 옷을 바꿔 입으면서 뭐 패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샤넬이나 이런 데서 걔네들을 모델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그 후속, 그 우리 한복집도 뭐 그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요. 그런 그 갖고 있는 이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블랙핑크도 우리가 유튜브 10억 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억 뷰라는 거는 뭐 55억 정도면서 뭐 거의 5분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 10억 뷰가 그 노래 중에 2개가 10억 뷰를 벌써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을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BTS에 그가 BTS에 이제 꽂히면서 빅히트에 투자를 할 그렇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거기가 아니라 그 YG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를 이루는 그 아래쪽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이런 전략이시네요. 근데 이 빅히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BTS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보니까 그 가운데 리더가 그 군대를 가야 되는 그렇죠. 뭐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빅히트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7명의 BTS들. 근데 뭐 일단은 뭐 군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예전에 그 빅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보면은 이 얘네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 K-팝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5년에서 뭐 7년까지 키우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안무와 랩과 노래와 모든 걸 다 키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쩜 콘텐츠처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가치, 그런 무형의 가치들을 평가해 준다라면은
뭐 순간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뭐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얘네들 군대 간다 그러면 또 주가 좀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회사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이런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형의 가치들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후속으로 BTS에 있는 뒤를 잇는 그쵸. 그런 팀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렇다고.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엔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이 뭐죠? 이 가수 쪽, 예. 예. 음반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크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리밍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월트 디즈니, 뭐 넷플릭스, 그렇죠. 뭐 아마존도 뛰어들었고요. 이러한 그 스트리밍 업체들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아주 뛰어날 거고요. 예, 예. 강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한국의 또 케이팝으로는 드라마 한류도 있는 거니까 예, 이 드라마 제작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뭔가 그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케이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야 미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고 그 화장을 어떤 식으로 한국 애들은 왜 화장 저렇게 해? 뭐 저게 이쁘네? 뭐 이렇게 나오고 성형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애들은 뭐 다 성형하나? 왜 저렇게 이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여러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되게 또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원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이라는 브랜드, 뭐 LG라는 브랜드처럼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K-팝의 가치는 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확산될 수 있는 경로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 제작사와 관련해서 네. 뭐 투자할 만한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관심을 가질 만한 곳들?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드라마를 제작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일본에서 뭐 가장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막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를 못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드라마를 찍어서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지지난주에는 이제 뭐 그쪽 관련주들을 조금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넷플릭스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드라마는 못 찍지만 넷플릭스는 말 그대로 드라마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미 기존에. 예. 그럼 뭐 계속 돌려보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로도 2, 3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게 되는 거고 오히려 새로운 드라마가 안 나오고 옛날 드라마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요가 더 많아지는 쪽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CJ ENM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도 넷플릭스 자체에 투자하는 게 더 지금은 일단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넷플릭스가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좀 경제가 좀 제대로 간다라면은 국내 기업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 같은 기업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제 제작 자체가 환경이 힘드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 정도만 해도 사실 그 디즈니가 그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면서 되게 그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러다 정말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또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증권회사들도 보면은 HTS 시장 예전에 뭐 키움증권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익숙해져 보이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무료로 3개월 때리고 가족 온 가족 해갖고 14,500원. 저도 며칠 전에 결제가 저녁에 새벽에 오더라고요. 12시에 띵하고 문자가 오길래 봤더니 넷플릭스 14,500원 뭐 결제하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걔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투자하는 데도 있지만 뭐 기존에 먼저 전입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저기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또 뛰어들면서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컴캐스트, HBO 많이 있지만 어쨌건 넷플릭스가 대장주로서 계속 그 리더십을 발휘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부터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의 그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신 KB증권 도곡스타점의
이거 다시요. 자꾸 도곡스타점이라고 그러네. 도곡스타 PB센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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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신 KB증권 도곡스타 PB센터점의 이태원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